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먼저 만들어서 시작을 할게요. 구글 콜앱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이름 먼저 넣을까요? 여기서 파이썬 17번이군요. 18번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소개, 데이터 분석할 때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만드셨으면 우선 연결부터 하도록 하고요.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 파이썬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그다음 머신러닝을 하고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패키지들. 그중에서 머신러닝까지는 하지 않고요. 일단 데이터 분석까지만 먼저 좀 살펴보면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다차원 배열 어레이 n dimensional array라고 하는데요. dimensional array 다차원 배열을 다루는 패키지예요. 이 numpy는 사실 데이터 분석보다는 머신러닝에서 중요합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인공지능에서 기계학습 분야에서 머신러닝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요. 그래서 numpy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데이터 분석은 판다스만 아셔도 돼요.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를 다루는 패키지예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지급받으신 교재 있죠. 여러분들 지급받으신 교재가 원저자가 누구냐면 이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개발한 웨스 맥키니라고 하는 분이 이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를 만든 사람이 직접 쓴 책이어서 아마 거의 사전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다뤄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이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데이터 시각화, 다시 얘기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가 매트플러립이에요. 이 외에도 뭐 지금 여기 정리된 것들만이 아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시각화에도요. 매트플러립만이 아니라 뭐 C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랙티브한 그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것도 있고 등등등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의 거의 대부분이 판다스와 매트플러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가. numpy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판다스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numpy의
2D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넘파이의 1차원 배열을 1차원 어레이, 1차원 배열을 확장해서 만든 클래스가 판다스의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의 2차원 배열을 확장해서 만든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엔디멘절 어레이, n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뭐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그냥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만 이해를 하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머신러닝에 가게 되면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 기본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2D 어레이 혹은 3D 어레이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 넘파이 배열의 그 연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 기능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 이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적인 효과들을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한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패키지들을 다 일일이 설치를 해야 되느냐? 얘네들은 파이썬 기본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파이썬은 자바로 치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자바 디벨롭먼트 킷, JDK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것만 가지고 개발 못했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사용하려고 그러면 오라클 OJDBC 뭐 이런 라이브러리 추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스프링 이용하려면 스프링 라이브러리들을 메이븐 이용해가지고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다른 것들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환경은 콜앱이죠. 여러분들 개인 PC가 아니에요. 물론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 PC에 그 브라우저에서 작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은 가상 머신을 임대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가상 머신은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PC인 거죠. CPU 가지고 있고 램 가지고 있고 하드디스크 가지고 있는, 그리고 OS 설치가 되어 있고 개발 환경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가상의 PC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상의 개발 환경이 설치가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뭔가를 설치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구글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구글 콜앱은 그 데이터 분석과 그 머신러닝에 필요한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만 하면 된다? 임포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임포트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임포트를 하냐면 numpy. 보시면 import numpy라고 하셔도 되고 import numpy as empty. 자, 이거는 뭐냐? as는 뭐냐 하면 별명이에요, 별명. numpy가 패키지 이름이에요. 우리가 임포트를 해야 될 패키지 이름인 거고요.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겠다? mp라고 줄여서 부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바는 이런 구문은 없었죠. 그냥 import 무슨 클래스 이렇게만 했었었는데 파이썬은 여기 있는 이 패키지 이름이나 혹은 모듈 이름이 패키지나 모듈 이름이 너무 길면 그거를 짧게 줄여서 별명을 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 numpy는 대부분 mp라고 줄여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요. import
판다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자동 완성되죠. 임포트 판다스라고 해도 되고 임포트 판다스 as pd.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들 이렇게 줄여서 쓰기 때문에 이 구글 콜앱에서는 아예 이게 자동 완성이 될 수 있게끔 힌트를 줘요. 넘파이는 MP로 줄여서 쓰겠다. 판다스는 PD로 줄여서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매트 플롯 립. 매트 플롯 립이 있어요. 얘는 보통 안 줄여서 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얘는 이것보다는 매트플러리 패키지 안에 있는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모듈이 또 따로 있어요. 파이플롯 모듈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 별명을 줘요.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자, 일단 요거 세 개만 일단 먼저 임포트를 먼저 할게요. 이거는 넘파이 패키지 임포트 하겠다. 판다스 모듈, 넘파이 모듈, 판다스 모듈, 그 다음에 매트플러리 모듈 임포트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버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글 콜앱에 설치된 패키지 버전. 넘파이 점 하시고요. 넘파이 점 하시고 언더스코어로 찾아보시면은요.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버전. 아,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넘파이 버전.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다스 버전 출력해 볼까요? 판다스 버전. 판다스를 우리 뭐라고 임포트 했냐면 PD라고 임포트를 했죠. PD. 판다스 점. 그리고 언더스코어. 조금만 기다리시면은요. 버전 이렇게 보이죠. 매트플러립도 볼게요. 매트플러립 버전 이렇게 볼게요. 매트플러립 그 다음에 점 언더스코어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콜앱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가 에러 없이 임포트가 잘 되고요. 임포트를 하고 나서 어떤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버전이라고 하는 속성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넘파이 버전은 1.21.5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판다스는 1.3.5, 매트플러립은 3.2.2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아니에요. 무조건 최신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파이썬 버전과 패키지 여러 가지 패키지들의 그 의존성들이 서로 충돌이 되지 않게끔 가장 최적의 상태로 버전들이 선택이 돼서 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넘파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넘파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판다스 1.3.5 버전이 넘파이 1.21.5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넘파이만 22.0 뭐 이런 버전이 있다라고 해서 얘를 설치를 해버리면 그러면 판다스하고 넘파이하고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판다스 1.3.5가 넘파이 여기에서 테스트가 된 건데 테스트가 되지 않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 버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버전들을 선택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버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각각의 그 넘파이나 판다스나 매트플러립에 대한
그 소개들을 보고 싶으시면 numpy라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구글에서 numpy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아마 제일 처음에 numpy.org라고 알려줄 거예요. numpy.org라고 알려줄 거고요. 여기가 numpy 홈페이지입니다. numpy 홈페이지고요. 1.22.0이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마침 제가 아까 그냥 대충 한 거였었는데 이게 최신 버전이죠. 근데 지금 콜앱에는 21.5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문서를 보시면 이 numpy 보시면은요. 여기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 교재나 혹은 뭐 수업에 있는 내용들 보시는 것보다는요. 여기에 있는 문서를 보시는 게 제일 나으실 거예요. 항상 여기 있는 문서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라이브러리 버전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거나 혹은 기능이 수정이 됐으면 여기는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기능들 바로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뭘 볼까요? 여기 볼까요? 문서를 들어가니까요. 유저 가이드, API 레퍼런스 등등등이 있죠. 유저 가이드를 먼저 보시면 유저 가이드, 뭐 numpy는 뭐냐, 설치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빠르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약본이죠. numpy 요약본 등등등. 그 다음에 numpy 초보자가 할 때는 이런 거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거의 책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톨레이션은 우리 볼 필요 없어요.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네. numpy 이게 numpy 배열이다 그런 거예요. numpy 배열에서 뭐 여러 가지 속성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 밑에 예제 있죠. 네. example 그러면서 numpy 사용하실 때는 인풋하고 이렇게 만들고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다음 뭐 shape은 뭐고 ending은 뭐고 dtype은 뭐고 뭐 아이템 사이즈는 뭐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그 예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문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예제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numpy는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numpy는 그 다음에는 판다스 볼까요? 판다스도 검색 한번 구글에서 그냥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판다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판다스가 제일 위에 보일 거예요. 판다스 파이데이터 org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받으신 교재고요. 판다스를 만든 분이 쓴 교재입니다. 지금 최신 버전이 1.4.1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1.3.5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신 버전은 아니고 가장 안정적인 버전으로 구글 콜앱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문서를 보시면 돼요. 문서나 뭐 getting started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도큐멘테이션을 그냥 바로 볼게요.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가시면은요. 여기도 뭐 유저 가이드, API 레퍼런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유저 가이드 보시면 뭐 10 minutes 판다스 이렇게 돼 있죠. 10분이면 판다스 다 공부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정말로 10분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판다스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룰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 그러니까 여기 문서 보시는 연습들을 우리 많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문서를 그때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때그때. 되게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도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매트플러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매트플러립.or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트플러립.org
매트플러립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쭉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는 뭐 이그샘플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그샘플을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은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이런 막대 그래프들, 그 다음에 이런 선 그래프들, 그 다음에 뭐 요런 모양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과학 그래프 같은 것들이 있죠. 뭐 이런 모습들. 그다음 어떤 선형회귀 같은 혹시 통계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그래프들을 다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재밌겠죠? 이런 거 그려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2차원 그래프도 그리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컨투어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아마 3차원 그래프도 그리실 수가 있어요. 3차원에 대한 얘기는 없나? 네.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그래프들 보이죠? 뭐 통계뿐만이 아니라 과학 계산이라든가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들을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사용하게 될 그런 라이브러리들. 주로 저희는 판다스와 매트플러립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을 할 때 사이클런 그리고 케라스라고 하는 또 다른 패키지들을 가지고서 그 머신러닝을 하면서 다루게 될 겁니다. 될 거고.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 이름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오늘은 넘파이에 대한 내용들을 할 건데 넘파이를 하기 전에 이 넘파이와 파이썬의 리스트는 구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 값들이 무슨 타입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숫자들의 리스트가 될 수 있고 문자열들의 리스트가 될 수 있고 숫자와 문자열이 섞여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지만 하나의 리스트에 숫자와 문자열이 섞여서 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게 자바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바는 인티저들의 리스트 그러면 인티저만 저장할 수 있고 스트링들의 리스트 그러면 스트링들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이썬의 리스트는 그런 제약사항은 없다. 제가 여기서 같은 타입의 값 여러 개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파이썬의 리스트는 인덱스를 기반으로 값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사용을 해요.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인덱싱과 슬라이싱. 인덱싱은 인덱스 값을 가지고서 인덱스로 원하는 위치에 값을 참조하는 것. 그러니까 인덱스 0번은 누가 있고 인덱스 1번 누가 있고 인덱스 마이너스 1번 그러면 리스트의 마지막 끝에서 첫 번째 원소다. 뭐 이런 것들. 인덱스 값을 가지고서 원하는 위치에 어떤 값이 있느냐 이거를 읽어드릴 때 참조할 때 사용하는 게 인덱스고요. 슬라이싱은 제가 이런 기호 사용하겠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스타트 엔드. 스타트에서 이거는 대괄호는 범위를 포함한다 라는 뜻이고요. 서괄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타트 이상 엔드 미만 이런 범위의 값
이런 인덱스 범위의 값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또 다른 작은 리스트죠. 부분 집합을 만들어주는 기능. 만들어주는 기능이 슬라이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리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 부분 집합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슬라이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슬라이싱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연산이 있는데 어떤 연산이 있냐면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기를 하면 얘는 익스텐드라고 하는 메서드 기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두 개의 리스트를 이어 붙여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1, 2에다가 더하기 3, 4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됐어요? 1, 2, 3, 4가 됐죠. 이렇게 됐죠. 기억나시죠? 요런 기능이다. 두 개의 리스트를 이어 붙여주는 기능이다. 이것도 정리를 할까요? 이렇게 쓰면 되니까. 1, 2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더하기 3, 4라고 하는 리스트를 더하기를 해주면 1, 2, 3, 4가 되더라. 자, 그리고 곱하기 연산이 가능했어요. 곱하기 연산. 곱하기 연산은 리스트에다가 곱하기 인트를 하거나 또는 인트에다가 곱하기 리스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하는 기능이 있었네.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하는 기능은 없었어요. 반드시 한쪽은 리스트였고 한쪽은 정수였었어요. 정수. 이런 곱하기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였었냐면 리스트의 원소들을 정수 개수만큼 반복해서 추가를 해주는 기능이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능이었죠. 1, 2 여기다 곱하기 3 이거는 뭐가 됐냐면 1, 2, 1, 2, 1, 2 이런 기능이었죠. 이런 기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3 곱하기 1, 2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1, 2, 1, 2, 1, 2 이런 거였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 파이썬의 리스트의 특징이에요. 파이썬은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 인덱스를 기반으로 값들을 저장했었고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가능하고 연산은 파이썬에서 리스트의 연산은 두 가지 더하기와 곱하기. 근데 더하기는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기를 하는 거고요. 곱하기는 리스트와 정수 혹은 정수와 리스트. 그래서 이런 그 기능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예제 하나만 만들어 보고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해볼게요. 1, 2, 3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넘버 리스트 2번은 우선 10, 20, 30 이렇게 할게요. 출력은 안 해봐도 괜찮겠죠? 출력은 안 해보셔도 괜찮을 거고요.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넘버 리스트 1번의 첫 번째 원소. 이게 인덱싱이죠.
프린트로 할까요? 그다음에 프린트 넘버 리스트 1번에 마이너스 1번.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인덱싱 두 가지 인덱싱이에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란 뜻이고요.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원소란 뜻이에요. 음수 인덱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인덱스 위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인덱스 위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에요. 끝에가.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덱스에서 인덱스 시작하는 위치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다.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음수 인덱스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끝나는 곳이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치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덱스 0번은 이 위치에서 한 칸 읽어드리는 거고요. 인덱스 마이너스 3번은 여기에서 한 칸 읽어드리는 거예요. 인덱스 마이너스 1번 여기에서 한 칸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덱싱이에요. 인덱스. 그러면 인덱스 3번에서는 읽어드릴 값이 있어요? 없어요? 읽어드릴 값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out of bound 인덱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인덱싱이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 슬라이싱 그냥 요거는 이렇게만 할게요. num 리스트 1번 마이너스 2부터 끝까지.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끝에서 두 개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거는 끝에서 두 개 선택하겠다. 뭐 앞에서 두 개 선택하겠다, 끝에서 두 개 선택하겠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해보죠. num 리스트 1번 앞에서 두 개. 요거는 리스트에서 앞에서 두 개란 뜻이고요. 앞에서 두 개란 뜻이고 요거는 리스트에서 뒤에서 두 개란 뜻이고. 이렇게 슬라이싱 하는 거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잘 봐주셔야 되고 더하기는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num 리스트 2번 이게 더하기 기능이고요. 어떻게 됐어요? 1, 2, 3, 12, 10, 30 요게 더하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넘버 리스트 1번 이게 곱하기죠. 곱하기 1, 2, 3, 1, 2, 3 1, 2, 3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반복된다? 두 번 반복된다. 두 번 반복된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인덱싱, 슬라이싱, 더하기, 곱하기.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리스트와 numPy의 어레이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numPy는 할 게 좀 많습니다. 할 게 좀 많아서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